지난달 중순부터 중국의 끈끈한 우방인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인지 중국인들이 대거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도 18일 7일간 중국인 10만 명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했다고 라는 기사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인 대탈출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웨이보에는 중국인들로 북새통인 공항 사진과 함께 9월에만 현지 중국인이 20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당국은 왜 중국인들을 추방하고 있는 걸까요? 중국인 대거 축출이 이루어진 건 지난달 18일 캄보디아의 훈셈 총리가 불법 도박 금지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단속 작전에 돌입하면서부터입니다. 단속은 캄보디아 내 중국인 밀집 도시인 시아누크빌을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캄보디아 내엔 화교를 포함한 중국인이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시아누크빌에 몰려 있습니다.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 남서부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조용하고 깨끗한 해변 도시였으나 일대일로를 계기로 중국인에 의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중국 역시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캄보디아를 택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처음엔 시아누크빌의 면세 특혜를 이용해 의류와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의 경제 특구도 이곳에 만들어져 중국 기업 100여 개가 진출했고 특구 투자의 90%를 중국인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곳에 중국인들에 의해 불법 도박자, 온라인 도박, 인터넷 전화 사기 등 불법 사업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채널 뉴스 역시 중국 자본이 시아누크빌에 늘려놓은 것은 산업시설이 아닌 도박장이라고 전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임대료도 5배나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집세가 비싸기로 유명한 광저우와 맞먹을 정도가 돼 현지인들은 집도 구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반면 토박이 상인들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해온 부동시는 중국인 노동자와 관광객들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만 밥을 먹는다. 결국 수익은 중국에게만 돌아간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노동자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깨끗했던 현지 해변까지 쓰레기투성이가 되어 토박이 상인들의 주 고객이었던 서양인 관광객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캄보디아가 머지않아 중국의 경제 속국이 되거나 일개 변방국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찬 소니타 씨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식민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걱정했고,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도 캄보디아는 중국이란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음성적인 돈이 돌며 중국 조폭들이 대거 유입됐고 각종 탈법 현상이 난무하며 강력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에 외국인 범죄 용의자 341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 241명이 중국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의 훈센 정부는 극히 일부 악인의 행위가 중국인 범죄가 국가 치안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중국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급기야 캄보디아에서 중국 회사가 무허가로 짓던 7층짜리 건물 붕괴 사고로 3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내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됐고 캄보디아인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여론에 밀린 훈센 총리는 8월 중순부터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중심으로 중국인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당국은 붙잡은 중국인들을 강제 송환했고 처벌이나 송환이 두려워 스스로 출국하는 중국인들까지 겹쳐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난 세기 중국 공산당의 문화혁명과 마오주의를 받아들여 자국민을 대량 학살했던 크메르 우즈 정권에 이어 현 훈센 정부 역시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를 받아들이다가 결국 자국의 안보와 환경, 치안에 심각한 피해만 입히고 말았습니다.